뼈의 강도가 약해져서 쉽게 골절되는 골격계 질환, 골다공증. 뼈는 성장이 멈춰있는 조직이 아니라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생성과 성장, 흡수의 과정을 반복하며 변하는 장기입니다. 1년마다 10%의 뼈가 교체되고 10년이 지나면 우리 몸의 뼈는 모두 새로운 뼈로 교체됩니다. 20대에서 30대까지 골밀도가 가장 높고 그 이후로는 조금씩 감소하다가 여성의 경우 폐경 첫 5년간 급속도로 골밀도가 약해집니다. 이러한 골다공증은 소리 없는 도둑이라고 불릴 정도로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주로 중장년층 및 노인에게서 발생합니다. 골다공증이 진행되면 뼈가 얇아지고 약해져 작은 충격에도 골절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로 인해 등허리 통증, 척추 변형, 손목 골절, 대퇴골 골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퇴골 골절은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 골다공증의 가장 심각한 후유증 중 하나로 꼽히며 재골절 위험도 2배에서 10배 가까이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골다공증 발병 원인은? 골다공증의 발병 원인은 노화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으로 나이가 들면서 뼈의 생성보다 소멸이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화 외에도 유전적 요인, 생활습관, 질환 등이 골다공증의 발병과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흡연은 뼈를 이루는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는 것을 방해하고 음주도 뼈의 생성을 억제하고 칼슘 흡수를 방해하여 골다공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체중이 적게 나갈수록 골밀도가 낮아 골다공증 위험이 높으며 운동 부족도 골밀도를 감소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골다공증 치료 어떻게 진행되나요? 골다공증의 치료법은 크게 약물요법과 비약물요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약물요법. 골다공증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은 크게 뼈의 흡수를 억제하는 약물과 뼈의 생성을 촉진하는 약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뼈의 흡수 억제제로는 비스포스포네이트가 있으며 뼈의 생성 촉진제로는 부갑상선호르몬 유사체 등이 있습니다. 둘째, 비약물요법. 비약물요법으로는 칼슘과 비타민 D 섭취, 운동 등이 있습니다. 칼슘은 뼈를 구성하는 성분 중 하나이며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운동은 뼈를 강화하고 근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인의 상태와 골다공증의 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을 평상시에 꾸준히 먹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강한 뼈를 만들기 위해서는 칼슘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칼슘은 뼈의 밀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칼슘 함량이 높은 5가지 음식은? 첫 번째는 우유 및 유제품. 대표적인 칼슘 공급원 중 하나로 우유 한 잔에는 약 224mg의 칼슘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치즈, 요거트,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유제품에서도 칼슘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선. 특히 연어, 고등어, 멸치 등의 지방이 많은 생선은 칼슘 함량이 높습니다. 이러한 생선을 식단에 추가하면 칼슘 섭취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녹색 채소. 케일, 시금치, 브로콜리 등의 녹색 채소는 칼슘뿐만 아니라 비타민 K, 마그네슘 등 뼈 건강에 중요한 다른 영양소도 풍부합니다. 샐러드나 스무디 등에 활용하여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견과류. 아몬드, 호두, 땅콩 등의 견과류는 칼슘 함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단백질, 오메가3 지방산 등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른 영양소도 함께 제공합니다. 마지막은 두부. 콩으로 만든 두부는 식물성 식품 중에서도 칼슘 함량이 높은 편입니다. 찌개나 조림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여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미리 관리할 수 있다고 하니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 챙겨 먹는 것을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